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 위의 사랑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명의 노년 인물이 북한산에서 우연히 만난 후 그들의 삶에 대한 갈등과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점차적으로 피어나는 사랑의 모습을 함께 느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 위의 사랑. 72세 김철수는 아내와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북한산 등산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철수의 아내 69세 정숙과는 4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든 상관없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하고는 대화가 통하질 않네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럼 뭘 어쩌라고요. 40년 동안 할 말 다 했잖아요. 철수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68세 박영희도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영희의 남편 70세 박동수는 은퇴 후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술이에요? 영희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수는 흐린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어쩌겠어. 할 일도 없는데. 당신 건강은 생각 안 해요? 나는 걱정돼 죽겠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몸 내가 알아. 동수는 말끝을 흐리며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우리 둘 다 무너질 거야. 어느 봄날, 철수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영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등산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철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는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자연을 느낄 수 있잖아요. 철수는 그녀의 대답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등산을 하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산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같은 길을 걷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철수 씨, 산을 자주 다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서로 할 말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느낌이랄까요. 산에 오면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영희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 있으면 남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모습만 보게 되거든요.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산을 찾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산길을 따라 느릿느릿 이어졌고 가끔씩 멈춰서서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산길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이 맑게 반짝이고 머리 위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철수와 영희는 함께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젊었을 때 무슨 꿈이 있었나요? 철수는 잠시 눈을 감고 옛날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어릴 때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었죠. 하지만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버렸어요. 영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산을 다니면서 작은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꼭 여행 작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철수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씨 덕분에 제가 잊고 있던 꿈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네요. 또 다른 날, 두 사람은 북한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펼쳐진 서울 시내와 주변의 푸른 산줄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옆에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풍경보다 영희 씨가 더 눈에 들어오네요. 영희는 깜짝 놀라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 씨도 참 산에 오니까 평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은 정상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그날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내려오는 길, 영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철수 씨와 산을 오르다 보니 저도 예전의 저를 다시 찾는 기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와 함께라서 산이 더 특별해졌어요. 다음 주에도 같이 올까요?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산행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특별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나누는 대화는 그들의 메마른 일상의 담비와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의 아름다움처럼 그들의 사랑도 눈부시게 피어났습니다. 영희 씨, 당신을 만난 후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철수가 고백했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이래도 될까요? 한편 정숙은 철수의 달라진 행동을 감지하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등산을 자주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없다가 저녁이면 피곤하다고만 하고. 철수는 신문을 덮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등산 가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당신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라고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자주 집을 비우니까 불안하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아니죠? 철수는 정숙의 추궁에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동수는 영희의 달라진 행동을 의심하며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집에 없는 거야? 맨날 등산이니 뭐니 하면서 집을 비우더니.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을 좀 가져야 하잖아요. 당신은 늘 술 마시고 소파에 누워 있잖아요. 동수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등산은 누구랑 가는데? 혼자라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차분한 척 대답했습니다. 혼자예요. 당신은 내가 뭘 하든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왜 그래요? 동수는 술잔을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야? 영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내가 왜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숙과 동수는 점점 더 깊어지는 의심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의 산행이 이어질수록 그들의 가정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 그 나이에 무슨 연애 걱정을 해요. 그냥 철수 씨가 건강하게 잘 다니면 된 거죠. 맞아요.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시선은 그녀에게 문제를 숨기고 가정을 유지하라는 압박만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철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동수 역시 비슷한 압박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동네 이웃들에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지만 그들은 동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남자가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아내가 바람날까봐 겁나는 거 아니야? 영희 씨 같은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동수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감정을 부정하면서도 영희의 행동을 의심하는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조롱은 그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정숙과 동수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각자의 가정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으면서도 산에서의 만남만큼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럴수록 서로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수와 영희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각자의 배우자와의 갈등도 극에 달했고 각자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숙과 동수는 이들의 변화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거리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정숙은 철수가 이혼을 요구하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해요? 혹시 그 등산이란 게 핑계고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정숙의 추궁에 당황했지만 곧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궁금한데요? 정숙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몰랐다고요? 당신이 등산 다녀오면 표정부터 달라진 걸.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돈을 쓰는지 말 좀 해봐요. 설마 그 여자한테 쓰는 거 아니죠? 철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정숙은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희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혼? 당신이? 대체 이유가 뭐야? 설마 내가 술 좀 마신다고 이혼하자는 건 아니겠지?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난 더 이상 당신 옆에서 숨 막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동수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숨 막힌다고? 그럼 산에 가서 숨 트이게 해주는 남자라도 있나 보지? 대체 누구야? 그놈 누구냐고?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동수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 집, 다 당신이랑 같이 썼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당신 뭘 노리고 있는 거야? 유산이라도 챙기려고 이러는 거냐? 영희는 동수의 말에 크게 상처받았지만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철수와 영희가 각자의 가족에게 이혼과 새로운 삶에 대해 고백하자 자녀들의 반발은 예상보다도 거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혼한다고요? 대체 왜요? 철수의 아들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알 필요 없는 문제야. 난 내 인생을 찾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머니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도 아버지 뜻대로 유산을 나눌 생각은 없어요. 영희의 딸 역시 분노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술을 끊고 다시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혼이라니. 설마 다른 남자 때문이에요? 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이혼하면 우리도 엄마를 외면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남긴 재산은 절대 엄마 뜻대로 못하게 할 거예요. 철수와 영희는 각자의 가족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며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세상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난 걸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너무 잔인하게 만드는 걸까? 영희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갈등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들은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야 할지. 철수와 영희는 끝없는 갈등 속에서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가족과 세상의 반대는 두 사람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영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난 당신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긴 대화와 고민 끝에 두 사람은 새로운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각자의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철수는 정숙에게 조론을 제안하며 그들의 결혼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각자의 삶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숙, 난 더 이상 당신에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혼으로 모든 걸 끝내고 싶지도 않아요. 조론이라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 줄래요? 정숙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한참의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는 당신을 붙잡을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이혼은 안 돼요. 아이들 생각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대신 각자의 삶을 존중해줘요. 영희는 동수에게 더 이상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고 말하며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기를 제안했습니다.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가 각자 조금은 떨어져서 사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을지도 몰라요. 동수는 처음에는 거칠게 반발했지만 영희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결국 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너도 고생 많았다. 나도 내 방식대로 살 테니 내 방식대로 살아봐. 철수와 영희는 조론을 통해 각자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별거를 허락받았습니다. 정숙은 철수가 등산과 외출을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동수는 영희가 더 이상 자신의 술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철수와 영희는 매주 북한산에서 만나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을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해졌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철수와 영희는 비록 법적인 부부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꼭 종이 한 장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잖아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 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해질녘 산자락 위로 비치는 노을처럼 두 사람의 삶도 조용하지만 따스한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평범한 결말을 맺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완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는 용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